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12월 3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어제 휴식을 너무 잘 취하고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게, 컨디션이 정말 안정적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된 느낌, 평온한 느낌. 어제 휴식을 잘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제 식단 자체를 영양제나 자극이 될 만한 것들 다 줄이고 디톡싱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법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거의 골든타임이 이제 시작될 텐데, 체력적으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될 텐데 오늘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좀 운동을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루 정도 쉬어줬고, 이렇게 좀 쉬다 보니까 쉬면서 회복되는 거, 이제 좀 쉬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루 쉬고 나면 체력도 좀 회복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 독서노트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사이트 이터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원서,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루에 25분 이상 읽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영어 원서 25분을 자꾸 안 읽어서 처음부터 영어 원서를 읽으니까 이게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막혀버려요. 뭔가 이제 좀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책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워밍업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 이 말을 보면 신의 존재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우리 안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깃들여 있는 신이지요. 나는 신입니다. 이거요. 아니, 그거 같아요. 그 뭐지? 아실 거예요, 조금. 이 워딩 자체가 어쨌든 거기에 연결시키지 말고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말을 되뇌다 보면 나도 미숙한 신이지만 상대도 미숙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몹시 싫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은 미숙한 신이구나 라며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생각의 흐름 또한 바뀝니다. 세상이 나의 뜻대로 돌아갈 리 없으므로 자신의 운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문제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약간의 불안도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생각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들 때 가정에서 생각하지 마자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써있죠? 이대로도 좋아. 나는 분명 성공한다.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보세요. 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즉,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에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잡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 파다 보면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합니다. 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네. 2024년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설레이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독서 노트 하고, 자, 이렇게 오늘은 사이트 위터니 책은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사랑의 기술? 오늘은 좀 가볍게 읽으면서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책을 읽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사랑의 기술은 좀 별로 안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서재로 들어가서 열어주세요. 쥐중의 부자. 무엇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네, 자, 오늘 목차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끌리는지 한번 읽고 싶은. 성공을 생각하라. 50센트가 준 끈기라는 교훈. 금맥이 나오기 1m 전. 내용이 뭔지 대략 예상이 되죠. 이런 목차만 읽어도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오늘 이상하게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지 좀 말이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좀 읽다 보면은 워밍업이 되면 부드럽게 잘 나올 것입니다. 뭐지?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이니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d V8 모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자, 성공을 생각하라. 끌어당기는 법칙일 것 같아요. 일단은 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를 굴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때라고 생각해요. 그 때를 그냥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거.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노력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 그 조급함 때문에
목표점까지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이미지 공유하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읽는 것만으로도 한 문장이지만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안 놀라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됩니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갖췄어요.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습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어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쪽에서 성공하신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 여기에서 이 생각, 마음가짐을 갖추는 거,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 이걸 말하지 않는 책은 없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인생에는 법칙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 마음가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됩니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마음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린님은 매일매일 행동하고 있죠. 지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읽는 이 순간도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 질문하시지?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안 믿는 거,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을 이끄는 규칙을 쪼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린,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거예요, 이 책이.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습니다. 어떻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지. 목 아파. 아직 워밍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가지 이제 나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그냥 훑어읽고 입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습관, 편견 이런 것들이죠.
자,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이니요. 맞아요. 나죠. 내 운명을 만드는 사람.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서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겼다. 또 끌어당김의 법칙 나오죠.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읽으면 막 뭐라 그러죠?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막대한 부를 이끌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읽을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이 표현이요. 막대한 부를 읽으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읽을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고 저는 진짜 이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실을 시로 표현했을 뿐 시 구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진실은 조금씩 목이 아픈 건 아니고 불편감? 아직 목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 비결을 담은 13가지 성공 원칙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13가지 성공 원칙. 13가지 성공 원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끌어당기면 법칙. 계속 생각하는 것, 그 부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매일 조금씩 하는 것, 성실한 꾸준함. 또 뭐가 있을까요? 13가지. 또 기인을 만나야 된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회, 그리고 한번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겸손. 자, 어떤 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내가 만든 것도 누군가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오래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당연하죠. 또한 그 일은 무척이나 쉽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셀럼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원칙을 완전히 믿고 삶의 주도를 삼았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는 국회의원이 되어 루즈벨트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다.
열망의 원칙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그거보다 편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편집 다음 장에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다음 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은 마음에 드는 내용만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이론 모음집 같은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13가지 성공 원칙은 헤일이 도입해서 언급했던 수많은 인물의 실제 경험으로 입증한 내용이다. 당신에게도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도 그럴 만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고 의문을 품지 말고 그냥 읽으십시오. 믿을만 하다고 따르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읽는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실패가 이 책 때문인지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3가지를 선별적으로 채택하지 말고 모두 다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3가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오늘 몇 분 안 남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당연하죠.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첫 번째 원칙. 열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씩 챕터마다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13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 목차를 읽어야겠습니다. 어디 갔죠? 13개를 먼저 알고 가야겠어요. 첫째는 열망이네요. 열망하라.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그 목표점을 가져라라는 거죠. 열망하라는 거고, 자, 열망. 첫 번째, 열망을 가져라. 두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암시 끌어당김의 법칙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그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을 느껴라라는 거고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시크릿 그리고 뭐 여러 성공하신 분들 말하는 거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라는 거 전문 지식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의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새로운 걸 상상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첫째가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실패의 31가지 원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원하는 것,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끈기, 성실함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조력 집단의 힘, 이 귀인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에너지, 카리스마, 창조성,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잠재의식, 창조적 노력 위에 잠재의식을 붙드는 방법. 잠재의식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 이제 감정 관리죠. 뇌. 가장에 대한 힘, 무형의 힘이다. 뇌를 내 뇌를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일 것 같고요. 육감, 나의 육감을 믿어라. 육감의 기적. 나의 육감,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을 때 어떤 걸 했을 때 끌리는 게 있어요. 기분 좋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그거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두려움의 6가지 유형인데 두려움을 잘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파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걱정, 안 박히다 했더라면 이라는 오래된 변명 55가지. 네, 이렇게 해서 13가지입니다. 알았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절대로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전 충분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 방법이 열망인데요. 열망에서
열망 중에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열망 중에서 이거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어렵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짧고 쉽게, 그리고 예시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열망에서 어디 갔죠?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이 약간 있어. 자,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예가는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며 작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비해 뚜렷한 재능이 다소 적은 사람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양한 분야에 온갖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업, 어떤 일을 바라는지 확실히 정했어요. 그런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면 된다.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혹은 회사를 골랐어요. 가고 싶은 회사의 정책, 상사의 개인적 성향, 승진 기회 등을 조사한다. 이미 다 분석을 해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재능, 능력 등을 분석해보고 자신이 회사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미 지금 다 작성을 해놨어요. 자신이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능력, 발전 상황,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 해놨어요. 일자리에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이럴 자리가 있을까요? 같은 평범한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노무에만 집중하라. 그쵸? 그 대상 자체도 지금 선택을 해놨습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면 종이에 깔끔하게 상세하게 옮겨 적어라. 지금 월딩 작업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이게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몇 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헛된 일이 없구나, 여기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획을 제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회사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닌 그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회사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명확한 실천 계획을 지닌 사람에게 내줄 자리는 있습니다. 다 해놨어요. 지금 어떻게 컨택을 할지도 지금 계획을 다 정해놨고요. 다 해놨어. 다시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바라는지 확실히 정했습니다. 정해졌죠? 그런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직업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혹시 회사를 골랐고요. 가고 싶은 회사의 정책, 상사의 개인적 성향, 승진 기회를 조사한다. 뭐가 조금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재능, 능력 등을 분석해보고, 네, 이걸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회사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서류를 다 작성을 해놨죠. 자신이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능력, 발전 상황,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 저 지금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디어에서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럴 자리가 있을까요? 같은 평범한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노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음.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면 종이에 깔끔하고 상세하게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어놨어요. 조금 더 한번 이제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리고요, 고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회사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닌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넘겨버리면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다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너무 좋아요. 생각해보면 휴식할 때 참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휴식을 취했잖아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절차를 실행하는 게 지금까지 거의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의 생활을 통해서, 제 루틴을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너무 설레어요. 와. 자,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수익과 승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요. 적은 보수를 받고 말단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1에서 5년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했던 한참 구직을 하고 있던 간에 신중하고 목표지향적인 계획이 성공 사다리에서 절반을 건너뛰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열심히 해왔던 게 지금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가요. 이것이 이렇게 쓸 데가 있구나. 참,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 방식. 잠시만요. 메모를 이게 메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흘려가 버리기 때문에 벽을 문서화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서. 사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다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면 새로운 장소에서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조금 약간 불안도와 예민도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편안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했고요. 아, 참. 그리고 자, 한번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 방식.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은 사람이라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변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관계는 사장, 직원, 소비자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가깝다. 이 저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물물 교환을 했고, 제3의 소비자가 네, 공항에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QQQ 일원에서 노무의 질, 노무의 양, 직업정신 등에 대해서 노동력의 기본 가치. 자, 실패의 31가지 원인. 실패한 태생적 불리함. 나에게 맞는 일인가? 삶의 목표 부재. 나에게 정확한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 야망. 난 평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니크하죠. 아이린님, 그렇죠? 교육 부족, 그거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특화할 그 분야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가. 자제력 부족, 내가 거기에 지금 이 일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해왔는가. 건강 상태 정말 중요하죠. 건강 상태, 유년 시절이 좋지 않은 환경 상관없고요. 이제는 꾸물거리는 성향, 미루는 거, 내 다음에 하지 끈기 부족, 그죠? 성실한 부족, consistency, 꾸준함, 오케이. 부정적인 성향, 이건 그렇고요. 성적인 충동을 장제하지 못함. 성적인 충동은 어떻게 자제하나? 운동이 있잖아요. 운동. 이 성적인 충동에 지배되는 순간, 진짜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거저먹으려 드는 열망, 거저먹으려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단력 부족, 그쵸? 결단력.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 거. 두려움, 될까 안 될까라는 두려움. 잘못된 배우자의 선택.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확실하죠. 배우자. 지나친 조심성. 네. 잘못된 동업자, 미신과 예단. 미신을 믿거나 함부로 예단하는 거. 잘못된 직업 선택,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 하는 거. 집중적인 노력, 집중력, 몰입을 하는가. 무분별한 소비 습관, 이거 없고요. 열이 부족, 열망이 없다. 엄청 많네요. 편견, 그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편견. 무절제가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성공을 못해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절제력이 발휘한 거예요. 자,
협력적 자질 부족. 다 사람들과 저는 협력적 자질이 꼭 협력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 지금 내 목표를 세웠고,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 협력적인 자질. 자, 그리고 노력을 통해 얻지 않은 힘. 노력을 통해 얻지 않은 힘. 노력하지 않은 거. 자, 부정직함 당연하죠. 진심과 진정성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허영심. 자기의 중심적인 태도와 허영심 있어는 안 되고, 실패와 생각 없이 추측하는 태도. 함부로 예측하고 추측하는 태도. 자본 결여. 자본 결여. 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명성을 쌓을 때까지 실수를 저지러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 사업을 해나갈 만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격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서하는 것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독서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나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상품을 시장에 순간적으로 내놓고 싶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조리 파악해야 보강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강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구직 중인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었고 인사 담당자에게 그에게 얼마의 급여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것 같은데? 청년은 염두에 둔 급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로 염두에 둔 급여는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그러면 한 주간 수습을 일본 뒤 결정하도록 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현재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더 높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더 높으니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현재 직장에서 연봉 인상을 협상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현재 받는 급여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는 것과 누구나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큼만 원하는 우를 범한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원하는 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적 욕구와 자신의 가치는 무관. 나의 경제적 욕구와 나의 가치.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어.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가? 1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일까요? 당신의 가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맞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만큼 분명한 연봉을 제시해야 됐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볼게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라.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책을 갑자기 오늘 이 책을 생각지도 않게 읽음으로써 내 시기에 맞는 이런 책들을 만나게 되는 거? 사실 이 책을 서재에 넣어놓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 부분 읽고 다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이 갑자기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그리고 2024년도에 세워놨던 계획을 세분화하고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독서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진짜 행복한 하루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드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자기 분석은 잘못을 줄여주고 장점을 끌어올려줍니다. 작년보다 발전했는지 정체적인지 후퇴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발전했어요. 왜냐면은 매일의 목표가 어제보다 나았나, 하나라도 성장했는가 였기 때문에 목표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되죠. 그쵸? 자기 분석서는 자신이 발전했는지 아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후퇴했는지도 보여줍니다. 후퇴.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다소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자기 분석은 연말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분석 자체를 거의 매주,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이번 해에 했고, 하다 보니까 분석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 분석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새 발전 계획, 즉 해결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다음의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자, 해볼게요. 저는 제 내면 속에 있는 아이린 것 대화를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분석할 때 해야 할 질문들.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했는가? 하나 빼고 다 달성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외부 활동하기. 그거 빼고 다 했어요. 인생의 커다란 목표에 연간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일했는가? 네. 최선을 다해 최고로 질적으로 재능을 발휘했는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개선할 부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의 그 여지는 항상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체력적으로 매일 독서하고 운동하고, 일단은 꾸준함, 그러니까 매일 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을 했는가? 네, 항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고요. 직업 정신을 지니고 조화롭고 협력적인 태도로 일했는가? 이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뭐 조화나 협력 자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성향상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방해가 돼요. 저는 완전히 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몰두해서 완전 몰입 상태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말했을 때 나에게 선택적으로
나에게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선별하지 말고 모든 걸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력적인 태도로 일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제가 원하는 그 고용주를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과 맞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성격을 개선했는가? 내 성격을 정말 많이 개선했죠.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어느 방면에서 이루었는가? 인간의 성숙이죠. 성숙함. 그리고 평온함, 평정심, 차분함. 신체적인,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였는가? 지금도 밀어붙이고 매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는가? 예전에는 흘려보냈던 아이디어들을 무조건 떠오르면은 해봐요. 그 자리 그날 바로 1시간 후도 아니고 그때 바로 그날 바로 해보고 나랑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본 공포 중 어떤 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일은 없는가? 6가지 기본 공포.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컨디션 관리만 하면 효율성은 무조건 올라요. 그리고 약간 휴식이 모자랐다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내 루틴을 한 줄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즐기지 못할 때는 질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강제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이 휴식이 취하는 게 좀 더 생산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더 좋은지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공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에 몰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본 공포가 갑자기 떠올라요. 근데 지금 내가 책을 읽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생에서 단지 통제 가능한 영역, 지금 이 순간, 지금 책을 읽고 완전히 지금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공포도 나에게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가?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심성 없이 행동했는가? 조심성 있게 행동한 것도 있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직장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했는가? 직장이 없어요. 불편하게 일했는가? 제가 지금 하는 일 너무 즐기면서 항상 물어봐요. 아이리님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내 동료는 안 해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아이린. 너무나 즐겁게 일했죠. 항상 물어봐요. 아이리님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강박은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즐기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네, 노력을 집중하지 못해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항상 집중, 몰두, 몰입. 저는 항상 몰입의 목표를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한 적도 있었겠죠? 자, 언제나 열린 태도로 관대하게 행동했는가? 뭐 아직까지는 열린 태도 완전히 관대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나보다는 정말 많이 관대해졌고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지금 이게 확실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그 마음은 열어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답이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다를 항상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의 직무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제 개인의 성장이죠. 그리고 인격의 성숙함.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항상 직무 능력. 내가 조금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되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어떤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했는가? 습관적인 무절제.
너무 절제를 해서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고 루틴하고 저는 조금 더 유연함을 가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강박적으로 하는 거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 혹시나 즐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일 것 같은 것에 빠져지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공공연히 혹은 몰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가. 제 중심적인 태도예요. 왜냐면 내 시간을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하루로 꽉 채워서 루틴을 다 실천하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다. 뭐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자기 주체적이다. 나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동료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일하는가. 저는 제 자신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너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편지 쓸 때마다 말하니까. 추측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 적은 없는가? 있죠. 많죠. 근데 이게 내 추측인가? 이 내 예측인가? 지금 항상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적합한 분석과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는가? 내가 혹시 내 선택과 결정이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추측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왜냐면 미래와 과거 어떠한 순간도 내 통제 불가 영역이지만 나의 단지 하나 통제 가능한 영역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가 책에 몰입해 있는가 이 순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 수입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는가. 시간 비용 수입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는가. 그렇죠.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수입 자체는 항상 다 생각하죠. 시간 비용 그 계획을 까다롭게 지켜는가 다 지켜요. 근데 저는 너무 지키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될 때는 쉬자. 지금 이런 유연성을 좀 가지자라는 것이고 항상 즐기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익하게 애만 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많죠. 그 시간이 더 나은 곳에 쓸 수 없었는가? 근데 그렇게 쓰는 시간?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니까 전 그게 한 번도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다음 해에 지금 다 해놨습니다. 지금의 사실 습관대로 하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최적의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지금 루틴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루틴이 물론 그게 내일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가책을 느끼는 걸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해. 항상 진심과 진정을 써.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왜? 나의 내면의 아이린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보수보다 더 질적 영적으로 나은 능력을 제공했는가? 보수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부당하게? 없죠. 나에게 무례를 먼저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하죠. 내가 상사라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상품에 만족하겠는가. 내가 상사라면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근데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성에 맞는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적성에 맞아요.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구매자가 만족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저는 저 자신에게 만족을 해요. 성공의 기본 원칙들을 비춰보아 내 점수는 어떤가? 공평하고 솔직하게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용기 있는 주변 사람에게 검토받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3-4시간? 만약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베프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라는 거죠. 그 친구에 맞는 그 다른 또 성격이 나오는데 그때 잠깐 보고 그 사람의 나를 검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나 자신, 내 내면에 있는 아이린과 24시간을 보내잖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내 몸을 느끼고 내 감정을 느끼고. 그래도 내 자신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타인에게 검토받는 거,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적어도 한 번은 이제 끝까지 있고 이장에서 다른 정보를 완전히 소화했다면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 내놓을 실용적인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그 기본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리더십의 주요 원칙, 리더십이 실패하는 공통 원인들, 리더를 위한 기회의 장, 실패 요인들, 자기 분석 시 사용할 중요한 질문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팔아서 부를 이루려면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잃은 사람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의 부의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게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져야 능력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완전히 저희 것으로 소화하면 당신의 능력을 바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임원의 자리에서 직원을 뽑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네요.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어라. 자신을 분석할 때 해야 할 질문들. 이게 왜 또 말로 하는 거랑 글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할까요? 오케이. 자, 이거를 독서 노트를 하면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해가 지났으니까 뭐 요 정도만, 뭐 사실 분석은 다 되어 있는데 매일 성찰을 하니까, 잠깐만요. 이게 왜 되게 또 스크린 센시티브 해가지고 오메가시 화컴. 이게 스크린이 이미지 공유가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미지 공유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아이린님 일단은 이제 독서노트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독서노트가 아니라 독서죠. 그리고 나중에 글로서도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 일단 오늘도 독서한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 책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고 가슴 벅찬 느낌. 오늘은 진짜 감사하고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독서한다고 오늘도 수고했어요.